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정치권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판결의 입장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 집회 등은 판사 겁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강력 또 대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판결이다, 사법살인이다라는 이야기로 성토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3일에도 대규모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강경 대응하기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금요일 날 나왔고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워낙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도부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과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더 놀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월요일이 됐으니 이제 좀 차분하게 1심 선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25일에 있었던 결과도 이제는 조금 최악의 상황을 좀 대비해 가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매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자체를 불복하는 것처럼 보였을 경우에는 국민적인 어떤 실망이 커질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남은 25일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또 그런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미 정치 판결로 낙인을 딱 찍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 점점 이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판사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카드들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극렬 지지층 혹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이 겁박은 더 점점 격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는 이제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지만 점점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정치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죠. 하지만 저희 민주당의 사법정의 대책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그 위원회에서는 어찌됐든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애초부터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법 결과, 재판부의 결과를 저희가 승복하지 않겠다, 불복하겠다 이것보다는 애초에 정치적인 정치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고 어차피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있으며 사실 이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와 타인, 상대방의 낙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상대방을 낙선시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훨씬 중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많은 당원들이 사실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즉 기소를 처음에 과하게 했다라는 것이 포인트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물론 검찰의 무리한 기소, 또 무리한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피고인, 피의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아무리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기소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피고 법리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밀고 왔지만 1심 선고까지 이렇게 나온 마당에 더 이상 그러한 프레임
프레임을 쓰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당선 목적이냐 낙선 목적이냐 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허위사실 유포는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이 있는 거죠. 또 백현동 관련해서 그 당시에 뭐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 이 두 가지가 왜 상당히 중요했냐면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민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재판부가 상당히 좀 무겁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심 판결이라는 거. 앞으로도 2심과 대법원이 3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1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하지만 검찰이 권한남용을 했다. 또 범죄 은폐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약간의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일간지 사설의 제목이 기억납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네. 김건희는 김건희다. 그러니까 이 전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저희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그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일명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법정에서 해결해야 될 일인 거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뭐 유죄가 나온다고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해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곧 있으면 이제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의혹과 논란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거기에 더구나 대통령과 관련된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명태균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혹여라도 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서도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2차 비상행동 선포식도 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 재판의 시계추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4가지 사법 리스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법원 선고가 과연 다음 대선 전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두고 상당히 이제 공방이 벌어졌던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왔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선거법 재판은 3심까지 무조건 법정 시한, 즉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결론이 내년에 나오게 되고 이것으로서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온다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더욱더 전면으로 내세워서 결국은 이 정권 퇴진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고요.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국정농단 게이트 프레임을 가져오면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만 본인이 정치적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쪽에 상당히 국민적인 시선을 모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진의로 정말 진심으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일정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부추기는 것인지는 아마 국민들도 다 알면서 판단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팽팽하게 이제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건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일단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있을 또 하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사실 비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15일 선거와 25일 선거 중에서 비교적 15일 날 있었던 공직선거법 선거에 대해서 사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중조사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벌금을 200만 원 받았다. 네. 그러면은 항소심에 가서
또 잘 소명해서 줄이면 10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잖아요, 비교적. 하지만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유죄냐 무죄냐라는 어떤 이런 상황 자체가 조금 엄중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개인의 주관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녹취록을 듣더라도 누가 들었을 때는 아 이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건데 라고 들을 수 있지만 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그때 이제 혐의 소명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요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심리가. 그런데 당시에 유창훈 판사는 월요일 날 영장 떨어지면 보통 한 2, 3일 길어야 3, 4일 정도 검토를 하고 구속영장을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유창훈 판사가 그날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만 심사를 한 게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 녹취록 전체가 그때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위중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재판정에 가서 한번 소명을 해볼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물론 그 당시에 유창훈 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는 것이 빠른 시간이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아주 겉으로 보기에도 딱 보기에도 이것은 위증교사라고 보기가 참 쉽겠구나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증교사의 그 바로 위증을 했던 김모 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부터 교사를 받아서 본인이 위증을 했고 이것이 재판에 아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위증교사도 당연히 좀 유죄가 나올 것이고 생각보다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지금 단일 대우로 갈 것이냐 저는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 체제, 친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왔다고 보입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심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1심 위증교사마저도 예상 밖의 중형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 친명 체제의 아마 조기 분열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진단을 합니다. 네. 이 균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삼총, 삼김 얘기 나오면서 또 초청해서 강연도 듣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구심점이 좀 나눠지나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난주에 1심 선고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민주당 내 친문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격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친명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하면 사실 비명이라고 하면 사실 친문 세력들을 우리가 소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분들조차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지켜야 될 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러면 삼총, 삼김, 신상김 이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대권에 도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동의가 없이는 이분들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군요. 비명계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건 당의 의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하긴 좀 센 발언이긴 했는데 어떻게 비명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아주 좀 극단적이고 상당히 좀 폭력적인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친명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 왔던 그런 친명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실각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이 친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앞장섰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론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에서 지우고 대선을 치른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권주자, 새로운 당대표가 등장하는 순간 리더십의 교체는 아주 전격적입니다. 그러면은 친명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비명계를 압박하는 것인데요. 저는 25일 선고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보는 것이 1심 두 개가 모두 유죄가 나온다면 친명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구심점이 될 수 있고 당장 이재명 대표를 뭐 물러나게 한다 이건 불가능해도 서서히 이탈을 해서 새로운 지대에서 어떤 그러한 세력을 구성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마디 해주셔야 또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제 내부 구성원에게는 당연한 소리고 사실 누구에게든지 간에 죽여버린다 이런 말은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뭐 반발 세력이 있을 것 같은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면 사실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격한 발언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은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오히려 이제 한 목소리로 좀 바뀌면서 이른바 진짜 단일 대우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공공의 적이 이제 확실히 생겼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심 선고가 이렇게까지 큰 형량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국민의힘도 확신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윤상현 의원은 심지어 벌금 8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시간 속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 재판이 많이 미뤄지고 또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좀 잊혀진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심 선고가 나오니까 국민들 좀 놀랐죠.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좀 그 목소리 톤을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그런데 이제 물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과 지금 여당이 사이가 매우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착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시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좋아할 수가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지금 불이 난 것은 끄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당과 대통령실의 근본적인 문제, 갈등을 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일종의 대통령 리스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대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일시적인 봉합일 뿐이지 다시 사이는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기승전결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는데 만약 이재명 리스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일간지 사설에서도 그리고 여권의 원로들까지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1심 선고 결과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이럴 때 인적 쇄신을 해라 과감하게.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그럼 여론조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한번 보죠.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 전국 18살 이상의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먼저 볼까요? 전주 대비해서 1.4%포인트 오른 23.7%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3주 만에 반등했다. 이게 이제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 이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기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반등을 했고 저는 특히 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번 대통령 순방에 불참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말로 한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15일에 있었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15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아주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예, 금요일에 뭐 끝자락에 조금 걸쳤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시 국민들 기억 속에 상기가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선을 또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지를 또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이 반등세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하락세를 멈추고 3주 만에 반등한 배경.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이 여론조사에 아주 약간 미세하게는 반영은 됐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음 주에 실시하는 여론조사에는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또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최근에 벌어진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그리고 명태균의 검찰 조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요건에 대한 소식들 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폭로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다음 주에 있는 여론조사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 이제 정당 지지도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날짜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이 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18살 이상 유권자 1,003명입니다. 국민의힘이 31.6%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7.5%가 됐는데 둘 다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민주당이 좀 더 많이 올랐네요. 네. 민주당부터 여쭤볼까요? 민주당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물론 15일 날 선고가 조금 들어갔긴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권에 좋은 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재가 없어요. 이게 호재가 있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경제만 보더라도 자영업자 폐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수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안보 북한에서 쓰레기 오물풍선 6천 개가 넘게 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대로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 네.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 부분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받고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아서 법적 책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분은 과연 무혐의와 불기소로 이렇게 일관되고 있고 검찰이 기소를 하느니 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모두 장외 집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새 결집이 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또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저희가 이 야권의 이 지지율을 볼 때는 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하나의 같은 그룹으로 보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유동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정당 결집도가 좀 올라갔고 이것이 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정당 지지도에는 재판이 좀 더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중도 진보층의 좀 이탈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